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가을이 깊어졌다고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게 낮에는 좀 뜨겁긴 하지만, 좀 비가 내리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뉴스를 보니까, 그죠? 10도 차이나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환절기를 또 우리가 맞게 되는데, 건강관리들 특별히 좀 힘써서 건강 잃지 않도록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데 큰 요인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계절이 바뀌게 되면 특히나 이제 좀 또 어떻게 보면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도 계절성 알러지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여러분들 건강 관리도 잘 신경 쓰면서 학습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열공하고 계시는 것 여러모로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잘 이렇게 진행해 계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3주차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리뷰를 한번 조금 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죠? 지난주에는 그 성인 학습자의 이해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면서 네, 우리가 성인 학습자의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죠. 여러분들 생각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인 학습자의 특성에 대해서 린드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한 그 여러 가지의 어떤 이런 다섯 번째의 그런 이야기들 다섯 가지 그 성인학습자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또 스미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하는 성인학습자의 어떤 특징 또 메리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했던 성인학습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그러면 성인학습자에게는 어떤 그 학습의 원리를 적용해야 되는지 또 어떤 원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 번도 이렇게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 성인학습자의 특성과 더불어서 또 성인학습자가 그 평생학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참여 동기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과 더불어서 그 참여 동기의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았죠. 그래서 어떤 목표 지향형이 있고 또 학습 지향형이 있다. 또 아니면 활동 지향형이 있는데 나는 어느 곳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는 말씀도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크게 세 번째에서는 성인교육의 그럼 실천 원칙은 어떤 것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성인 학습 교육의 실천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생교육 그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대상자들이 성인을 위주로 하고 한다는 것을 이렇게 그래서 성인 학습자에 대한 이해, 특성 이런 것들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3장 그 성인 학습 이론에 대한 것을 이번에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인 학습 이번에 그 4주차에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하고자 하는 성인 학습의 이론에 대한 학습 개요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3장에서는 성인 학습의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성인 학습의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인데 성인 학습 이론에 있어서 성인 학습자의 어떤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들이 있겠죠. 성인 학습자들은. 그래서 지식의 성인 학습 이론을 연계한다고 하면 더욱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성인학습 이론으로 이제 성인학습의 이론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안드라고지라고 하는 것, 또 자기주도학습, 전환학습, 자기조절학습 이론 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인학습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교육 방법을 모색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 학습 개요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인학습 이론은 성인의 교육 방법을 체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에서는 안드라고지의 개념이 무엇인지 또 기본 가정은 무엇인지 교수 학습 단계 또 자기주도 학습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다뤄보고 또 성인 학습자에 있어서 자기주도 학습의 어떤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전환학습 우리가 3차 시에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하는 전환학습의 개념 또 단계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자기조절 학습의 개념과 단계 등을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했던 전환학습은 우리가 2교시에 되겠네요. 그래서 3교시에는 우리가 자기조절 학습의 개념, 또 자기조절 학습은 어떤 단계 등을 이렇게 거치게 되는지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에서는 성인학습 이론과 관련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장 성인학습 이론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들과 1차시부터 3차시까지 수업을 잘 마치고 났을 때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학습자는 안드라고지의 교수나 학습 7단계 중에서 7단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중에 2개 이상을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학습 목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학습자는 자기 주도 학습의 특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생애 주기에 따른 전환 시기에 놓여져 있는 학습자들은 전환 학습의 단계 중 첫 번째 단계를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삼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생애 주기라고 하는 것은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 크게 생애 주기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유년기, 성년기, 중년기, 노년기 그래서 이렇게 생애 주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기가 올 때마다 어떤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놓여져 있을 때 학습자들은 전환 학습의 단계 중 어떤 여러 가지 단계 중에 이런 단계를 설명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이번에 3차 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잘 이루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서 수업을 또 들어야 하고 또 교재를 잘 참고해서 보게 될 때 우리가 학습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될 안드라고지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안드라고지는 페다고지와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안드라고지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면 안드라고지하고 페다고지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의 원리 및 실천에 있어서 안드라고지의 개념과 페다고지의 개념이 교육 원리 실천에 있어서 핵심 개념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안드라고지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안드라고지의 중요한 과정은 학습 준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준비도는 성인 학습자에게 인생의 발달과업에 따라 어떠한 내용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시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드라고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안드라고지는 학습 준비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교육에서는 성인기, 우리가 성인기죠. 우리가 여러분들도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인기에 살고 있는데 성인기의 삶과 관련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안드라고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습 준비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면요. 학습 준비도는 성인 학습자에게 인생의 발달 과업에 따라 어떠한 내용을 가장 잘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인 학습자들에게 인생의 발달 과업에 따라서 관련된 어떤 내용을 가장 잘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이 안드라고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거와 더불어서 평생교육에서는 그 성인기의 삶과 관련된 우리가 학령기에 접해 있다고 하면 앞으로의 어떤 삶을 배우지만 평생교육에서는 성인기의 삶과 관련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복지를 이렇게 자격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근데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선택에 의해서 그 성인기의 삶에 있어서 그 자격증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성인기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자격증을 우리가 취득을 했을 때에 그것은 내가 성인으로서의 어떤 한 부분을 이렇게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기의 삶과 그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래서 관련된 그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내 삶에 가능하면 가깝게 관련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드라고지의 기본 가정에 있어서 안드라고지에서는 학습자의 주도성과 학습 경험이 학습 자원으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안드라고지의 개념에서 학습자의 그 주도성, 학습 경험이 아주 중요한 학습 자원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함께 학습을 또 이렇게 이끌어가고 참여하게 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이 안드라고지의 기본 개념이다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드라고지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사람들은 그저 성숙해 가면서 자아 개념이 자기 주도적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성인의 특징이 이렇게 그 자아 개념이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된다고 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동안에 형성된 어떤 자아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 자기 주도적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인학습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경험을 쌓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험은 귀중한 학습 자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보면 성인학습자의 학습 준비도라고 하는 것, 학습 준비도는 발달에 따른 과업 및 사회적 역할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을즈라고 하는 학자가 안드라고지의 기본 가정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학습자 자아 개념의 변화라고 하는 것, 변화는 의존적인 것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안드라고지의 기본 가정에서는 그 학습자에 대한 자아 개념이 자기 주도적으로 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보게 되면 학습자 경험의 역할은 우리가 각자가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성인 학습자가 되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가지고 왔던 여러 가지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 경험의 역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학습자 경험이 하는 역할은 성인 학습은 전달적인 기법보다는 경험적인 기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문을 이렇게 우리가 학령기에는 계속 어떤 지식에 관한 것들을 계속 전달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성인학습에서는 계속 전달하기보다는 경험적인 기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습 준비도를 보게 되면 성인학습자의 발달 가업, 또 동시성을 띈 학습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성인학습자에 있어서 뭐 30대가 이루어야 될 발달 가업과 또 50대가 예를 들어서 발달 가업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30대들이 그때 해결을 해야 될 어떤 문제들이 있고 50대는 우리가 50대로서의 그때
이렇게 이루어야 될 어떤 해 나가야 될 어떤 그런 과업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게 다른데 발달 과업과 동시성을 둔 그러니까 학습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는 50대 발달 과업과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학습의 경향성과 적용 시기를 보게 되면 성인 학습은 정보 전달을 위한 교실 수업보다 그죠? 정보만 전달받는 그거보다는 문제 해결 집단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인 학습자에게 요리를 예를 들어서 가르쳐 본다고, 요리를 하는 어떤 평생 학습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그것을 막 정보 전달로만 이렇게 막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요리를 해봄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할 때 효율적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습 동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성인 학습자들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외적인 요인보다 내적 요인에 의해서 동기화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된 요인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어떤 나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기에 내가 막 시켜서 막 했다기보다 내가 이제 사회복지사를 공부하는 것이 나에게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시작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서 그래서 학습 동기가 외적인 요인보다 내적 요인에 의해서 동기화된다고 하는 것을 안드라고지의 기본 가정으로 보고 노을즈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노을즈가 이야기한 안드라고지의 교수와 학습 적용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학습 분위기 조성에 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학습자의 자존심과 주체적인 참가가 가능한 교육적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인 학습자에게는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아, 존중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과 주체적인 참가가 이게 자기가 이렇게 주체적으로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체적인 참가가 가능한 교육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학습 분위기 조성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상호 학습 프로그램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교수자가 학습자와 상호 협력의 관계를 거쳐서 상호 협의하는 거죠. 관계를 거쳐서 적절한 교육 목표를 수립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학령기에 있으면 어떤 학생들과의 교육 목표를 함께 정한다기보다는 기본 정해져 있는 학습 목표를 프로그램의 목표를 가지고 가지만 우리가 성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교수자와 또 학습자가 함께 교육의 목표를 수립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될 때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합당한 교육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이 상호 우리 교수자와 학습자가 상호 학습 프로그램의 계획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학습 요구의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습자가 수업을 하게 되는 평생 교육을 받게 되는 어떤 개인의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 개인의 요구가 있고 그 학습자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의 요구가 있을 것인데 그 요구를 함께 진단을 해서 개인 학습자와 공동체의 요구를 양자가 조화를 잘 이루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학습 요구의 진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은 안드라고지의 교수에 있어서 학습 적용에 관한 것을
노을주 학자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학습에 적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조금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 안드라고지의 교수 학습 적용에 관한 것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과정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드라고지의 교수 학습 적용에 있어서 우리가 학습 목표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학습 목표가 수립되었으면 그 목표를 위해서 학습 계획의 설계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학습 계획의 설계가 됐으면 학습 활동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그 실행에 필요한 조건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도자 선발하는 것, 어떻게 훈련할 것인지, 편의시설은 어디에 있는지, 또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 활동의 실행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는 마지막 단계인 학습 과정 평가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그 목표를 정하고 했을 때에 반드시 그 평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라고지 교수의 학습 적용에 있어서도 학습 과정 평가는 평가의 기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또 학습에 더 좋은 발달과 성장을 자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습 과정의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안드라고지의 그 교수 학습 적용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안드라고지 개념 기본 가정에 대한 것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그 노을즈가 이야기한 안드라고지의 원리를 현장에 적용할 때 이렇게 그 학습 원리를 자기주도 학습 원리를 고려해서 그 7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그래서 한번 보면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 또 상호 학습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한다고 하는 것, 또 학습 요구가 성인 학습자들에 있어서 안드라고지 원리에 의해서 성인 학습자들에게는 어떤 학습의 요구가 있는지 진단해야 된다고 하는 진단의 과정, 또 과정을 했을 때 그 다음에 학습 목표를 수립해야 된다고 하는 것, 목표가 수립되었을 때 또 학습 계획을 설계를 해야 되고 된다고 하는 것, 또 설계된 것을 학습 활동으로 실행해 가는 과정, 또 과정을 다 마치고 났을 때 학습 과정을 평가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것이 그 안드라고지의 교수 학습 적용법입니다. 안 나가지지? 안 가지네. 안 가져. 안 가져. 슬라이드가 안 넘어간다. 왜? 그럼 여기서 끝낸 거야?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드라고지의 학습법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유익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뒤로 안 넘어가지? 뒤로가 안 넘어가지? 잘못 넘어가지? 이게 뒤로가 안 넘어가네. 왜 뒤로 안 넘어가네?